안녕하세요. 네이버 TV iOS 앱 개발 담당하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하는 스위프트 UI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발표 진행하려 합니다. 스위프트 UI를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iOS 13에서만 쓸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스위프트 UI가 제안하는 기능이라든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으면서 또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프리뷰 기능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프트 UI가 제안하는 아키텍처를 스위프트 UI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UI 킷과 RX 스위프트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흉내 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스위프트 UI를 공부하는 것이 지금 당장 써먹는다는 것 말고도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위프트 UI가 UI 구성을 쉽게 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단지 UI 구성을 쉽게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UI 뷰 컨트롤러만 가지고 만들던 당시에는 좀 알기 어려웠던 그런 관점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RX 스위프트를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뭐 MVVM 아키텍처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키텍처에 대한 공부가 됩니다. 디클레러티브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iOS 13 세상이 되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코드를 스위프트 UI스럽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그때가 되었을 때 스위프트 UI 코드로 바로 포팅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프리뷰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뷰는 스토리보드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코드로 만든 것도 눈에 보이는 화면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띄우지 않고도 바로 해당 화면을 표시를 해줘요. 시뮬레이터를 띄우는 경우에는 앱 첫 화면에서 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든지 해서 해당 화면까지 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이제 해당 화면을 표시를 해주어요. 그 다음에 코드의 작은 수정 사항은 그 프리뷰 화면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코드를 많이 수정하는 경우에는 뭐 빌드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작은 수정 사항들, 뭐 숫자를 바꾼다든지 한 줄을 뭐 없앤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정은 그 프리뷰 화면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의 화면들을 한꺼번에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5, 아이폰 10 그런 여러 기기라든지 다크 모드를 사용하는 화면과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는 화면, 또 더미 데이터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결과 화면이 나타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화면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참고로 그 프리뷰가 가로 모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아쉬운 면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0처럼 노치가 있는 폰에 가로 모드를 직접 그 프리뷰 화면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화면 크기를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크기 얼마, 세로 크기 얼마, 그거를 숫자로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서 가로 모드에서 화면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 프리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시뮬레이터처럼 사용자 입력에 대한 동작을 바로 나타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동작을 바로바로 그 프리뷰 화면에 나타내 줍니다. 그럼 이제 프리뷰 기능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데모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네이버 TV 앱의 경우에 이 프리뷰 기능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스위프트 UI로 만든 코드가 아니라 UI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 만든 코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 프리뷰 화면에 그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8에서의 모습, 아이폰 10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화면 크기를 커스텀하게 잡아놓은 그런 모습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 프리뷰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버튼이 라이브 프리뷰 버튼이고요. 요거를 누르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색깔이 흐릿하게 변한 것 보실 수 있죠. 또 색깔이 흐릿하게 변하고 놓으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 버튼이 화면이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 작업하실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 프로바이더라든지 UI뷰 컨트롤러 레프레젠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프리뷰 프로바이더는 스위프트 UI로 만들어진 뷰를 캔버스 화면에, 프리뷰 화면에 나타내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이 UI뷰 컨트롤러 레프레젠터블은 UI킷의 그 UI뷰 컨트롤러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스위프트 UI의 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해 준달까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 기존 UI뷰 컨트롤러로 만들어진 거를 스위프트 UI의 뷰처럼 변환을 해주고 그거를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이 화면에 나타내주고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iOS 13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vailable iOS 13.0 이런 거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iOS 11이나 12에서는 이 코드가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available 요거를 붙여줘야 되고요. 근데 요거를 붙이는 것 외에는 요 아래쪽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위프트 UI 튜토리얼만 보셔도 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려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위프트 UI가 제공하는 UI뷰 컨트롤러 리프레젠터블이나 프리뷰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빌드 세팅이 필요하기도 해요.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를 옵셔널로 포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빌드 세팅을 수정하는 작업도 일부 필요합니다. 이 프리뷰 기능이 iOS 11이나 12 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iOS 11과 12 폰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합니다. 우선 프리뷰 기능을 사용해서 iOS 13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UI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프리뷰 기능을 사용해서 편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OS 13에서의 UI 구성이 다 확인 완료되고 나면 iOS 11과 12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은 스위프트 UI가 제시하는 디클래러티브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디클래러티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임페러티브가 반대되는 말인데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수행할 작업과 타이밍을 다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줬었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제 임페러티브한 방식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만족해야 할 조건만 기술을 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타이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을 디클래러티브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 비유를 하자면 입법부가 만드는 법규는 디클래러티브한 방식이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정부 매뉴얼은 임페러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프레임 값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바뀐 것도 이런 변화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UI킷으로 만들던 방식은 이제 임페러티브 했던 그런 방식인데 스위프트 UI가 제시하는 방식은 디클래러티브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프트 UI가 디클래러티브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뷰는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슬라이더가 두 개 있고 텍스트가 하나 있는 이런 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왼쪽 코드는 지금 이게 플레이그라운드 상에서 만드는 코드인데 이렇게 슬라이더 두 개를 선언하고 있고 텍스트 뷰를 하나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에서 사용하는 값은 모델 밸류라는 값으로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 두었고 요거를 그 두 개의 슬라이더와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뷰가 나타나고 여기서 제가 이 슬라이더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아래쪽 슬라이더도 움직이고 텍스트 뷰도 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슬라이더를 드래그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뷰들이 지금 값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값을 바꿔라 라는 그런 식의 코드가 전혀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기존 UIKit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에 뭐 value changed라는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만들고 이 안에서 슬라이드 두 번째 값을 뭐 업데이트 해라 라든지 텍스트를 뭐 그 값을 이제 텍스트에 넣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스위프트 UI에서는 이런 코드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모델 밸류로 선언한 것을 모든 뷰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선언한 것만으로 프로그램은 끝. 실제 연동 동작은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모두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한 스위프트 UI 코드를 지금 당장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RX 스위프트를 사용하면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위프트 UI와 동일한 아키텍처를 지금 당장 구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가 RX 스위프트로 비슷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와 비슷하게 만든 코드인데 RX 스위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모델 밸류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요. 슬라이더를 선언을 해서 그 슬라이더의 값이 바뀔 때마다 모델 밸류에 그거를 연동해라 라는 뜻의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밸류가 바뀔 때마다 슬라이더 값을 그에 따라서 바꿔라 라고 선언한 그런 뜻의 코드이고요. 라벨 쪽도 마찬가지예요. 라벨을 선언을 하고 모델 밸류가 바뀔 때마다 그 값을 라벨에 연동해라 라고 선언한 코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프트 UI 코드와 비교를 하면 라인 수가 좀 길기는 하죠. 여기는 단 한 줄인데 이쪽은 뭐 한 세 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RX 스위프트 사용한 코드가 좀 길기는 하지만 스위프트 UI에서 그 슬라이더와 모델 밸류를 연동한다 라고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이쪽 RX 스위프트 쪽 코드에서도 슬라이더와 그 모델 밸류를 연동해라 라고 선언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로 델리게이트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어떤 슬라이더와 어떤 텍스트를 업데이트 해라라든지 그런 코드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단지 슬라이더와
그 모델 밸류를 연동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 그 다음에 라벨과 그 모델 밸류가 연동한다라고 선언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실제로 지금 iOS 11 환경에서 수행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터를 띄웠습니다. iOS 11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띄웠고요. 동작은 아까 스위프트 UI로 만든 코드와 동일한 동작이에요. 이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모두 연동하고 있고, 아래쪽 슬라이더를 또 드래그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코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슬라이더와 모델 밸류가 연동한다 라고 선언한 그런 슬라이더를 리턴하도록 만들었고, 라벨 쪽도 마찬가지로 이 라벨과 모델 밸류가 연동한다 라고 선언한 그런 라벨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스위프트 UI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뷰를 여러 개 선언을 하고 그 뷰들이 전부 같은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마이뷰와 마이슬라이더를 선언을 하고 여기서 각각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골뱅이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고요. 오너십이 없을 때는 골뱅이 바인딩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전달하고 이런 방식을 쓰면 많은 뷰들이 2개의 뷰뿐만 아니라 뭐 10개든 100개든 뷰를 만들고 그것들이 전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한 군데에서라도 그 밸류가 바뀌면 다른 뷰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도 다 값이 연동해서 값이 동시에 다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RX 스위프트를 사용을 해서 동일하게 지금 당장 같은 방식의 아키텍처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일반 클래스에서 정의한 값을 뷰에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 안에서 멤버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뷰 안에서 그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모델 밸류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두면 여기서 선언한 멤버 변수와 이 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이 서로 연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기존의 그 MVVM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구조가 거의 그 MVVM 아키텍처 구조와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클래스 이름을 뷰 모델이라고 지어 놨는데요. 이게 뷰 모델 역할을 하고 이 뷰가 그 뷰 모델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뷰가 되는 거죠. RX 스위프트를 사용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도 지금 당장 동일한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뷰 모델을 선언을 하고 이 안에서 모델 밸류를 선언을 하고 뷰 컨트롤러 쪽에서 뷰 모델을 담을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뷰와 그 뷰 모델에서 선언한 이 모델 밸류가 서로 연동하도록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MVVM 아키텍처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MVVM의 특징은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뷰 모델에서 로직과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고 뷰 모델은 뷰 코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뷰는 뷰 모델에 종속적이다. 오브저버 패턴을 사용을 해서 뷰 모델에 종속적이고 그 다음에 뷰는 자기만의 스테이트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프트 UI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그 MVVM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뷰에서 모델 밸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 value 가 뷰 모델의 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값이고요. 그리고 뷰 쪽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슬라이더가 모델 밸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 밸류라는 스테이트에 종속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뷰이죠. 그래서 이 코드가 MVVM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프트 UI 코드 중에서 일반 클래스에서 만든 멤버 변수를 뷰 쪽에서 공유하는 코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MVVM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반 클래스에서 정의한 이 멤버 변수가 스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클래스나 멤버 변수는 전부 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뷰 쪽에서는 그 일반 클래스에서 정의한 멤버 변수에 종속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스위프트 UI가 암시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스위프트 UI가 제시하는 아키텍처가 MVVM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언젠간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2, 3년 후에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스위프트 UI를 사용하는 환경이 될 텐데 그때의 MVVM과 거의 같은 아키텍처를 모두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MVVM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RX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코드가 이런 스위프트 UI가 만든 코드와 거의 같은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MVVM 아키텍처를 또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미리 MVVM 아키텍처를 따라 이제 코드를 만들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추후에 나중에 스위프트 UI 세상이 되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코드를 스위프트 UI로 포팅하기도 쉽고 또 우리 머리도 이미 그런 아키텍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UI 코드에 적응하기 쉽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